조정할 때 더 이상 재산분할 청구 안 한다고 명시했으니 연금 청구를 못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반드시 기간 안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상황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이혼 전문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협의이혼 절차로 이혼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변호사인 저도 처음에는 소송으로 이혼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절차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협의이혼하면서 합의서 잘못 써서 또 소송을 당하거나 뒤늦게 잘못 합의한 걸 알고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분들 상담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협의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 한 번만 하셨으면 손해 안 보셨을 텐데 다시 소송 안 당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협의이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에 대해 13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하기. 둘째, 숙려기간 후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하기. 셋째, 관할 관공서에 이혼 신고하기. 그런데 협의 이혼을 선택하신 분들이 흔히 하는 2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협의 이혼이니까 법원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입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도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할 때 1번, 의사 확인 기일에 1번, 이렇게 2번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부부 2사람이 반드시 꼭 함께 가야 합니다. 물론 재판이 아니라 신청서 제출하고 절차 안내받고 판사 앞에서 이혼해서 확인하고 확인서 받는 듯 간단한 절차입니다. 둘째는 협의이혼 시 법원에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협의이혼도 법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법원에서 협의이혼 절차에 관여를 많이 하는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법원에 신청서 받고 확인서 주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할 뿐 그 외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서 등 이혼 합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이혼하는 2사람이 위자료를 얼마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전혀 개입하지 않고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혼하려는 2사람 사이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이 급한 분들은 우선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후에 다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기간 안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할 때 사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반드시 협의이혼 신청 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런데 법원이 꼭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그리고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지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이혼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정한 사항은 양육비 부담 조서에 기재되게 되고 양육비 부담 조서는 판결처럼 법에 의해 강제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만약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바로 비양육 부모의 재산, 급여 등에 대해서 바로 압류 및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하면 양육비 지급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협의이혼 해도 양육비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 양육비 못 받으면 바로 강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협의이혼 전에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꼭 작성하기.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전에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처럼 협의이혼 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 다르니까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전에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하셨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합의서 내용도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상황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협의혼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협의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숙려기간 중에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데요. 상담 한번 받지 않고 아무렇게나 합의를 하신 분, 또는 합의를 했지만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협의혼을 하고도 소송을 당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협의혼 하시더라도 합의서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연금 사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합의서에 기재하자. 우리나라 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만 되면 연금을 분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연금들은 관련 법령에서 별도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령들보다 합의와 판결이 우선합니다. 즉 협의이혼하면서 당사자들끼리 연금을 어떻게 분할할지 합의를 하신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그러니 연금을 법에 따라 분할받고 분할해 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합의서에 기재를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유리하게 합의를 하신 분들은 합의서에 연금 부분도 꼭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이혼 후에 연금 분할 청구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하면서 연금 부분에 대해서 조정조서에 어떻게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를 안 한 건데요. 그래서 조정이 된 후에 상대방이 다시 연금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당사자는 조정할 때 더 이상 재산 분할 청구 안 한다고 명시했으니 연금 청구를 못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연금에 대해서 조정 조서에 명백하게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금 분할을 또 해주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협의이혼할 때 연금도 어떻게 분할할지 꼭 합의서에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협의이혼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들 3가지 아셨죠? 협의이혼 하더라도 이 3가지 반드시 챙기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굿로이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